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조직문화 인식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피해자 책임론이 높아졌고 여성이 보조적 역할로 인식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등 부정적인 조직 내 성평등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성차별적 조직인지를 잘 보여주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암울한 것은 서울시청에 있는 20대 여성 공무원의 77.8%가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서울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까? 자신의 피해를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았지만 피소사실 유출로 박 시장은 사망했고 성폭력 관련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인권위와 법원으로부터 그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긴 무역의 시간을 겪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이제 겨우 30대 초중반의 여성입니다. 20대 공무원에 합격해 30대 초반 비서직을 한 그가 서울시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2번이나 성폭력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숱한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모욕과 신상 공개까지 서울시청 내부에서부터 도를 넘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신상 유출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손편지, 그리고 영상, 그리고 관련 신상이 서울시 비서실 내부에서부터 유출되었는데 누가 그것을 어떻게 외부로 공개한 것인지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 단체 활동가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3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금 유용의 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상습적으로 민원실에 다과비 품목을 지출한다며 법인카드를 사용해 개인의 사적 장부기에 썼습니다. 그 품목만 해도 햇반, 김, 망고, 치즈케이크, 멜론, 낫또, 두부, 아보카도, 팥죽 등 다양했고 이것을 법인카드로 구매하게 비서에게 시킨 후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배를 굶고 있는 빈곤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과일을 가져다 주십시오. 누군가는 뭐 수천만 원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걸로 문제 삼려고 하겠지만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경찰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법인카드로 여러분께서 매점으로 가서 자기 사 먹을 햇반과 밥과 과일을 사서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까?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이 국민의 시비를 사용해 자기 장부기 하는 것을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도 그 위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대리 처방 날짜 5개를 지정해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중 2건이 대리 처방 확인되었다고 하였지만 모두 5년의 시효가 끝나 종결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26일, 2016년 10월 21일 대리 처방한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면담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건과 범죄는 비단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범죄 그리고 편법이 서울시청 내에서 자행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이 뒤틀린 권력을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서울시청은 2021년답게 더 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부산 서울시장에 후보를 내고 책임도 반성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 부패와 월권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과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책임져 주십시오. 누구라도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그 임기가 짧지만 재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유례가 없는 박원순 시장의 이 범죄 사실에 대해 규명해야 할 책임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1년의 임기 동안 박원순 시장의 과오를 해결해야 할 소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오세훈 시장께서 성평등 예방교육을 직접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는 교육 대상자를 넘어 그 주체로 박원순과 당시 6층 비서실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제대로 규명하고 청산하길 우리 여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서울시 20대 여성 공무원과 서울시 여성들에게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과 다르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나한지입니다. 지난 감사 청구 내용 중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해당해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결 처리한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은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을 유족의 명의로 변경해준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소모품의 불용 처리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휴대전화의 명의 변경은 불용을 전제로 유족이 잔금을 모두 내어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휴대폰을 인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성폭력을 비롯한 대리처방 의혹, 공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이 불용을 전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업무폰은 여러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자료이며 지자체의 자산이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보다 서울시의 관리 의무가 우선해야 마땅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전에도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지원하다가 해당 공무원에 전출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명의 이전을 해왔다고 밝히지만 이는 관행처럼 진행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 휴대폰 명의 변경과 관련한 내부 지침도 있고 내부 법적 검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 확인해 본 바로는 내부 법적 검토는 없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동전화 운영 방안 개선 검토 방침은 지침 수준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시장단 및 국장급에게 휴대폰을 지원하고 명의 변경은 통신사 약관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지자체 단체장이 범죄 의혹 속에서 사망한 특수 상황으로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휴대폰 명의 변경을 한 사례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퇴직, 유고를 이유로 수사 증거로 채택되었던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유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의 방식으로 여기 지금 찍고 있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명의의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명의 변경하기로 결정한 집행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휴대폰 명의 변경을 해준 이유를 휴대전화의 특성상 개인적 자료가 많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무용 휴대폰에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접한 공적인 자료 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공적 데이터가 담겨있는 기기를 공무원 당사자를 넘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보 관리와 보안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즉 서울시가 관행처럼 행해온 휴대폰 명의 변경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휴대폰 지원과 명의 변경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정보 보안과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 남용에 대해 그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근거 없이 자산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우 등에 대한 의혹과 책임자를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행정기관 시장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시장의 범죄 의혹으로 인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과의 말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내부 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정세길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사건을 내부 감사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11일 이틀에 걸쳐 성폭력 제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해 3급 이상 고위 간부 40여 명과 함께 성인지, 성적 괴롭힘 예방 특별 교육을 받았다. 지난달 20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신임 시장으로서 서울시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비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성희롱 성폭력심의위원회로 격상, 성비의 사건 신고 한라인 개통, 성폭력 성희롱 교육 100% 이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관련 교육을 먼저 받으며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2차 가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원순 전임 시장이 제도가 미비해서 성비위 사건이 가해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단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일원들에 의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했다. 전임 시장의 과를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의 자리가 있는 서울시,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과업의 핵심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잘못을 은폐할 수 있도록 작동된 조직 시스템과 그에 관여한 책임자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까지 서울시장의 자리를 대행했던 서정혁 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 임기 초 비서실장 출신으로 피해자의 피해 발생 시기 책임을 지고 있던 자였다. 서울시 행정부의 최고수장과 그 권력을 보위하던 자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과 2차 가해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서정혁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피해 사실 유출에 관여된 임순영 젠더특보, 친여권 인사들이 2차 가해한 데 사용된 시청 내부 행사 영상, 피해자의 손편지 등을 외부로 유출시킨 인사 등에 대해 단 한 건의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증거로 채택되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을 속전속결로 유가족에게 인계한 이들의 행정 집행 경위 등은 여전히 납득할 만한 근거로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 해결과 피해자 회복,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오세훈 시장에게 오늘 우리는 서울시 내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급 유용, 의료법 위반, 사적 노무 등 비서실 직원에게 부당하게 요구된 입법 사안은 서울시청 내 견제 없는 권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위가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정확히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한 시정과 징계, 조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 수년 동안 서울시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도 기존의 서울시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 박원순 전 시장의 임기 중 그리고 사망 후 서울시청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와 피해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규명, 그에 따른 징계와 개선이 필요하다. 셋,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용포는 서울시의 자산이었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요 증거를 담고 있는 물품이었다. 이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하고 징계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서정혁 전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변죽 올리기식 대응만으로 일관한 것은 감사권을 이용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징계에 기반한 철저한 개선과 쇄신의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오세훈 시장이 성폭력 제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업은 서울시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 서울시 내부 감사를 촉구한다.